의대 증원을 둘러싼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려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와 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를 하고 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2017년도부터 하자는 것은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27년에, 사실상 네. 하지 말자는 것이죠. 네. 지금 의료계가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목소리를 못 내고 완전히 이제 강성 목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좀 단체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 단체만 하더라도 개원이가 중심이 된 이제 의사협회 의협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의대 그 학생들 또 전공의 단체들 그리고 전국 교수 단체 협의라는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있고 또 병원 또 단체 협의회 같은 다양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입장에 따라서 사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강성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의사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응급실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악정고 투어하고 있는 그런 응급 지금 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명단을 지금 공개까지 하면서 응급실 부역자다 이렇게까지도 막 일부에서는 뭐 악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2026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정원을 지금은 유예도 아니고 그냥 아예 취소를 해야지 뭐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식으로 거의 뭐 반협박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지금 수시 모집이 지금 그렇죠. 들어간 시점에서 과연 지금 의대 정원 자체를 유예 내지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참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시로 전체 모집 인원의 68%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8% 뽑는데 이미 이제 의대 지원을 하려고 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현역 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또 입시안이 바뀌어 버리면 그로 인한 또 파장과 이거에 대해서 또 소송 들어오면 또 막아낼 재간이 없다고 또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이미 이제 5월 말에 이제 대학 입시 요강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최소한 그 이후부터 의대를 목표로 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던 전 인생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많은 입시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그 정부에 있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게 집단 소송으로 들어오면 네.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 내년 입시 요강과 의대 지금 현재 그 정원 숫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좌파 진영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예, 현재 그 2025년도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도 이제 과거에 공직에 계실 때 그 공무원 신분이실 때 그 의대 관련해서 의사들 관련해서 비슷한 업무를 좀 하셨던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협상하자 의료계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의료계는 뭐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뭐 일단 이 협의체 문제가 있고 또 일각에서 응급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또 경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차관을 경질하면서 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그 지금 의료계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된다. 특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의 아니게 사실은 좀 말 실수가 구설에 좀 오른 적이 있었죠. 뭐 그렇죠. 의세라고 한다든지 또 뭐 병원에 전화를 하면 그건 경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구설이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박민수 차관을 경질함으로써 의료계가 이런 어떤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업자마속의 심정으로 경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경질한들 지금 의료계가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2025년도 지금 정원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마 의료계는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전장에 있는 주된 어떻게 보면 그 장수를 경질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처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 밑에서 이런 어떤 의료계와 좀 진지한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진짜 이 최소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이런 어떤 뭐 장차관 경질이다 이런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저는 뭐 경질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경질하는 것은 저는 너무 조금 섣부른 어떤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마속만 읍참하고 그냥 아무 결과가 없을 수가 있다. 그 말씀 삼국지주한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네. 또 여야 의정 협의체랑 관련해서요. 의료계가 협의체는 일단 불참하는 모양새인데요. 의료계 없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없이라도 시작한 게 당연히 낫다. 맞고 예. 지금 이제 여야를 떠나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슈, 특히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을 위한 이런 이슈는 정말 언론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의료계를 건전하게 좀 저는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뉴스키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불쑥 2020년도 의대 유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좀 그때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어떤 당내에 의료계 출신의 어떤 의원들과 그런 복지위원들 이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예. 그때 의료계도 좀 참여시키고 이런 어떤 사전 어떤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은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료계에 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데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의료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뭐 어떨지 뭐 부정적인 입장이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 각 단체에서 좀 압력을 기해서 결국은 예를 들면 의협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병원협의라든지 다양한 의료계 그렇죠. 단체 중에 일부라도 예.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출범을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라도 단체가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출범하는 게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의사단체가 참여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나중에 발 빼버리면 이것도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예. 이제 뭐 쉽게 발 뺄 수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고 예. 물론 민주당은 지금 일부에서는 2025년도 안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지금 2020년도 입시 요강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이미 시작한 이상 쉽게 발 뺄 수는 없는 일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 들어와야지 뭐 딴소리를 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다 따져보고 여쭤보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까지 또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예, 더 붙이면은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할 때 이 의대 정원을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참 굉장히 발전했지만 문제되는 것이 이제 필수 의료, 또 지방 의료에 지금 종사하시는 의료인들이 너무나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벌써 문제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는 분만실에 지금 이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금 없어서 지방 중소도시 산부인과가 전부 다 폐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의대 정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현재 있는 의료 현실의 어떤 문제를 그 개선하려고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필수 의료 문제는 즉 어떤 수가의 문제와 또 형사 어떤 책임에서의 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2023년도에 의역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2023년 9월 달에 가청 필수 의료 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도 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의료계에서 원했던 사항들을 먼저 정부가 처리를 하고 의대 정원을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필수 의료 육성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처리를 하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취하고자 했던 좋은 취지는 그냥 파묻혀버리고 의대 정원 이슈만 지금 그렇죠. 예. 부각이 되고 그것도 숫자를 너무 이렇게 딱 처음에 2,000이라는 숫자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의료계 전체에 이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 첫 단추가 너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의료계가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나올 때 더 존중받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